챗GPT의 품질을 정할 때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학습 데이터가 뭐냐였잖아요. 네. 그럼 인터넷에 있는 많은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에 있는 많은 데이터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분야를 찍는다면 그 분야에 관련돼 있는 데이터가 많으면 틀릴 말을 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대표적인 예로 사실 코딩이긴 하거든요. 이제 코딩 그 인터넷에 코딩 관련 글들이 엄청 많잖아요. 코드들이 많잖아요. 그걸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코딩할 때 뭐 코딩 막 타이핑하는 거잖아요. 글자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거를 챗GPT한테 이제 물어보면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릴 확률이 적다 보니까 우리 검색하는 것보다 챗GPT한테 뭐 이런 코드 적으려고 해.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아라고 하면 주르르 코드를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확도가 아주 높아요. 아주 높은 이유는 얘가 검색을 해서 어떤 코드를 가져왔다기보다는 인터넷에 코드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 코드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한 GPT가 그 다음 글자 확률을 예측할 때 이제 사람이 봐도 코드상 뭔가 틀릴 그 값을 만들어내는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럼 사람 프로그래머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워낙 정확도가 높아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이라고 별도 제품 유료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일례로 저희 회사 모든 개발자는 코파일럿을 써요. 개발을 할 때.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도 개발도 검색을 쓰긴 하거든요. 일일이 하나하나 그 코딩을 하는 것보다 어떤 특정 기능을 코딩을 하고 싶으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참조할 만한 코드가 나오고 그걸 보고 작업하면 효율이 올라가잖아요. 유사하게 내가 이런 코드 하고 싶어라고 챗GPT 물으면 검색 결과는 보통 여러 개가 나와서 자기가 보고 해야 되지만 챗GPT는 그냥 하나를 뚝 뱉어주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거일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서요. 이게 있어서 네. 그런 식으로 코파일럿 같은 게 있어서 네. 10명 있을 프로그래머가 5명일 수 있는 건가요? 네. 됩니다. 그럼 이미 그런 프로그래머의 세계에서는 네. 얘가 나와서 이런 인공지능이 나와서 네. 고용이 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AI 기술의 발전과 IT 요새 그 채용 시장 얘기도 들었잖아요. 네. 개발자도 너무 부족하죠. 그러니까 네. 그 동일한 일을 할 때 10명이 하던 일이 코파일럿의 도움으로 5명이 할 수 있느냐?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개발할 일이 개발을 업으로 두는 회사는 넘쳐나요. 너무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다 이런 회사는 아무데도 없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데 네. 개발이 더 이루어지고 막 그러고 나면은 그 챗GPT가 글을 잘 쓴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카피라이트 적어줘, 네. 뭐 본문 뭐를 적어줘, 뭐 어제 제가 들은 예시는 내가 동호회를 하나 만들 건데 동호회 강령을 만들어줘. 뭐 이런 장문을 굉장히 잘하는데 그럼 장문을 잘한다고 해서 장문하는 사람들의 완전 대체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원래 하던 작업들이 있으신데 그 작업의 일종의 초벌을 굉장히 빠르게 잘 만들어내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초벌의 도움으로 원래 10시간 해야 뭔가 할 수 있는 작업이 5시간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지 제가 이 시간의 갭이 없어질 거라고는 근실내는 기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뭐 저희 회사도 사실 이 챗GPT를 인턴으로 뽑아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인턴이냐면 딱 어떻게 보면 인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잘하는 일을 알고 그 일을 시키면 굉장히 잘하는데 다른 일 시키면 실수도 하고 이거 뭐야 이런 건데 인턴이면 양해가 되잖아요. 인턴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도 바라보고 쓰고 있어서 뭐 정규직이나 뭐 이런 인력을 완전히 대체할 정도로 지금 한다라고는 보진 않고 있어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네. 챗 GPT-4는 아직 안 써보셨죠? 써봤죠?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워낙 민감하니까 네. 벌써 밤새서 새벽에 이제 발표했는데 밤새서 이제 트래킹해서 써본 결과들. 근데 걔도 일 시켜보니까 인턴이에요? 네, 뭐 저희가 원래 쓰던 용도에서는 조금 더 좋아지긴 했는데 막 월등히 많이 좋아졌다 이런 느낌은 아직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하긴 얼마 전에 현대백화점에서 그 AI 카피라이터 하나 고용해서 사원증도 주고 대대적으로 보도 자료를 냈는데 걔가 만들었다는 카피를 보니까 솔직히 약간 느낌이 야 너는 역차별이다 이건 사람한테 너 AI니까 뽑혔다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좀 들긴 했거든요. 아니 이게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 게 제가 뭐 쓰는 기사를 뭐 너무 나보다 너무 잘 쓰고 그냥 주제어 넣자마자 내가 필요 없는 수준으로 정보 취합을 한다고 하면 나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일반인들이 쓰시기에는 그 정도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굳이 일반인이라고 표현했던 게 그 이 생성된 문장의 품질을 정해주는 게 프롬프트가 영향이 크다 했잖아요. 네네.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는지는 이제 각자 많이 연구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카피라이터 하시는 분이시든 뭐 기사를 쓰시는 분이시든 그냥 기사 써줘 하면은 사실 약간 뻔한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터넷에 있는 기사 써줘 다음에 나오는 글자들을 보면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 네. 달리 얘기하면 뻔하죠. 네. 근데 그런 프롬프트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 그런 문장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프롬프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결과가 많이 달라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 그러니까 제가 한 15년 뒤에는 네. 제가 좀 괜찮게 넣으면 걔가 쓰고 제가 보고 와, 이 정도면 나가 되겠다 네. 하면 근데 거기서 이제 근데 표절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지금 난리인 거잖아요. 네네. 프롬프트 엔지니어 수준인 건데 내 이름으로 기사가 나가도 되는 네. 건지. 그게 사실 뭐 좀 예전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 검색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활발해지면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챗GPT로 리포트 쓰는 거 지금 어떤 문제 뭐 문제에 있어서 뭐 어떤 학교는 챗GPT로 쓴 거는 금지. 근데 뭐 어차피 구별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검색 나왔을 때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뭐 리포트 뭐 쓰라 그러면 사실 학생들이 검색부터 할 거잖아요. 검색하죠. 검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다시 쓰는 건데 뭐 검색 서비스 처음 나왔을 때는 너 검색 서비스 써서 이 리포트 썼니 안 썼니 이거 따졌었겠죠. 그게 좀 본인이 쓴 거에 대한 그 의구감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리포트 적었는데 너 구글 검색 서비스 썼어? 이런 거 아무도 교수님이 안 물어보듯이 지금은 챗GPT가 조금 당혹스럽고 정말 잘 쓰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걸 따질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냥 챗GPT를 뭐 지금도 사실 검색 서비스 결과 그대로 붙여넣을 수 있잖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근데 챗GPT 결과 그대로 붙여넣는 게 내 거냐 아니냐 이거는 뭐 늘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익숙해지면 사람들이 챗GPT 썼냐 안 썼냐를 디폴트로 물어볼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당연히 사용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일종의 툴이니까 나의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툴이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 그거 빨리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좀 빨리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남는 시간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거죠. 그래서 좀 더 본인이 노력을 해서 더 좋은 리포트로 만들어 낸다든가 이런 걸 당연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GPT 쓰면 리포트의 최소 요구되는 품질이 아마 올라갈 거예요. 뭐 검색 때문에 좀 올라갔듯이 네. 챗GPT를 쓰면 다들 이 정도 품질은 다 미니멈 해. 라면 교수님도 이제 알게 되니까 뭐 절대 평가를 하든 상대 평가를 하든 아마 이 최소 기준이 올라가지 않을까. 사실 그게 도구의 힘이잖아요. 최소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올려준다라는 게 어떤 툴의 의미이기도 하고요.